안녕하세요. 오늘은 취미로 정치라는 컨텐츠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취미라는 단어와 정치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는 왠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나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그 젊은 층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런 기사도 많고,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잖아요. 이번에 선거 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뭐 비례대표다, 뭐 위성정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정치에 좀 더 참여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정알못들을 위해서 이번 선거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죠.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또 국가의 어떤 예산,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능도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 일들을 국회의원들이 해요. 국회의원들은 몇 명인지 아세요?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많은 특권과 특혜를 가지고 있어요. 뭐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뿐만이 아니고 세비도 사실 많은 편이고 한 달에 거의 한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보좌진도 10명까지 꾸릴 수 있어요. 이 국회의원 특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국회의원 특혜편을 따로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 여기까지입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을 사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법이나 시스템이 없는 편이에요. 법을 본인들이 만든다 보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불리한 법은 잘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죠. 이 세계적으로 3위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그 대우 수준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하라고 뽑아놨는데 맨날 싸우기만 하고 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서로 이렇게 네거티브만 펼치는 정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 그런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서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300명 있죠. 이 300명을 어떻게 뽑냐면 지역구를 통해서 뽑는 의원이 있고 비례대표로 뽑는 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253명, 그리고 비례대표로 뽑는 게 47명이에요. 지역구로 뽑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 어디 갑, 어디 을 이렇게 지역별로 우리나라는 이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거구에 따라서 후보들이 나오고 그 후보들 중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뽑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253명이 되는 거고, 나머지 47명 비례대표는 왜 따로 뽑냐면 이 지역구에서 뽑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다수결을 통해서 1등 하신 분들만 뽑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구에 51표로 A 후보자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B 후보자가 49표를 받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49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다 4표가 된다는 거죠. 1등으로 뽑힌 분들의 의견만을 대표하는 그런 국회가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국회가 어떤 편향된 일부 주류의 의견만을 대표하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로 나머지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례대표는 정당을 보고 우리가 투표를 하면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이 있어요. 뉴스 보면은 이번에 누가 비례대표 뭐 1번 받았다, 2번 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각 정당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정당에 투표를 했는데 어떤 정당이 이제 10석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그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서 이제 10명이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 이 비례대표는 어떤 사람들을 주로 뽑냐면 취지는 이 사표를 막기 위해서 나머지 분들의 의견도 대표할 수 있고 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꼭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뽑히지 않지만 국회에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비례대표로 뽑자는 것이 취지예요. 그래서 정당에서는 그 취지에 맞는 분들을 공천을 하는 거고, 그러면 국민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해서 그 정당에서 낸 비례대표들이 국회의원으로 뽑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지역구는 인물을 보고 뽑는 거고 비례대표는 정당을 보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를 할 때
인물을 한 명 뽑고 정당을 하나 뽑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뽑힌 정당에서는 본인들의 비례대표 그 국회의원들이 같이 합쳐져서 총 300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쉽죠? 기존에는 병립형이라 그래서 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있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됐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뽑히고 이쪽에서 많이 뽑혀도 상관없이 그냥 다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사실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진보와 보수로 대변되는 어떤 진영 논리.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받는 건 사실 국민들이잖아요. 누가 뽑혔든 어쨌든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서포트해야 되는데 누가 뽑혀도 서로 반대하고 막 싸우고 끌어내리고, 왜냐면 그래야 본인들이 또 다음 대선 때를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 셈법이 참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의 목표는 정권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것인가. 그래야지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 정책을 이제 실제로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또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별일이 다 일어나죠. 이렇게 합쳤다가 또 찢어졌다가 또 막 배신하고 또 이 당에 있다가 다른 당으로 가고 의원 꺼주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데 그것이 정치의 특성인 것 같아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은데, 그래서 얼굴 두꺼운 정치인들도 참 많죠. 좀 부끄러움을 아는, 좀 존경을 받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거대 양당으로 인한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주류 의견들만 많이 반영이 되고 다당제로 가야지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데 너무 극단적이고 또 조정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자 연동형으로 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연동형은 뭐냐면 이걸 다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하고 이 비례대표하고 이거를 다 섞어서, 만약에 우리가 지역구에서 의원을 많이 냈어요? 그러면 비례대표에서는 의석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0% 연동형이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좋은 점은 국민들의 민의가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근데 또 안 좋은 점은 너무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막 치졸해질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보호를 할 겸 이제 준연동형으로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준연동형은 뭐냐면 이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뽑아요. 근데 나머지 이 비례대표 47석 있잖아요. 이것 중에서 30석은 연동 캡을 씌운다, 이런 게 그거예요. 그래서 30석은 연동형으로 하고 17석은 기존대로 하자, 절충이 된 거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선거법을 개정할 때 다 동의를 한 게 아니에요. 흔히 그 보수를 대변한다고 하는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선거법 개정을 반대했어요.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또 다른 당들이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선거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허점을 찾아낸 거죠. 이 법을 악용한 거예요.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원래의 취지면 이 거대 정당들은 비례대표를 내면 안 돼요. 근데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낸 거예요. 뭐 다른 정당이지만 사실은 같은 정당이에요. 이 본 정당은 그냥 지역구에서만 후보를 내고, 그 다음에 이 위성정당은 비례대표에,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의석수를 이제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이걸 합치는 거예요. 두 개 당을. 그러면 두 개에서 다 의석수를 가지고 오겠다는 거지. 이 선거법 개정에도 문제가 있죠. 이런 허점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나 다른 당들은 선관위에서 이렇게 위성정당을 내서 하는 거를 막았어야 된다,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리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의 목적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거니까 이런 꼼수를 부려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비례대표에 내게 된 거죠. 이것도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뭐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본인들이 방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서 변칙으로 나오면 우리도 변칙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이제 논리로 나온 건데,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했던 그 취지는 굉장히 좋았으나 이 정당들의 어떤 양심 없는 그런 꼼수 어린 행동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결정은
유권자의 몫이에요. 선거법을 바꾼 취지를 살려서 이 양당이 아닌 다른 당에 투표를 해서 이 다른 당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다당제로 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한테 좀 더 힘을 실어줄 것이냐, 이것은 유권자의 선택인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복잡한 셈법 때문에 번호를 받을 때 의석수가 높은 정당 순서로 받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1번이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 2번인데 1, 2번이 없고 3번인 민생당부터 이렇게 정당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선거법이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등록을 했는데 35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35개 정당이 쫙 써 있다 보니까 뭐 키가 작은 사람은 이걸 들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정당 수가 많으면, 다당이 난립하게 되면 국정 운영에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어떤 정당들을 뽑을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투표를 하셔야 돼요. 각 당마다 노동이나 인권이나 이런 분야에 더 관심이 있는 당도 있고, 또 여성이나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이런 당도 있고, 배당하겠다, 국민들에게 뭐 현금으로 나눠주겠다 이런 당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이미지로, 인지도로 투표를 하면 매번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당으로서, 야당으로서 또 각 당들은 그동안 잘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어요. 그거를 선거를 통해서 명확하게 심판을 해야 하는 거죠.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갖게 됐다. 의무는 많이 지고 있었는데 권리가 없어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만 18세부터 선거를 하게 돼서 많은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선거인 만큼 뭐 교육 분야, 청소년 분야, 혹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의원들이 어떤 정책을 냈는지 그거를 잘 알아보시고 투표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유권자가 되셨으니까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 2권 추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 뭐 저랑 아무 관계 없는 책입니다. 제가 제자들한테 추천해 주려고 좀 찾아봤어요. 근데 요거, 정치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 이게 이제 정청래 의원님이 쓰신 책인데 좀 쉽게 쓰여 있어요. 처음 정치에 참여하시는 청소년들도 보고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또 하나는 성인들이 보기 좋은 듣도 보도 못한 정치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뭐 저 아무 관계 없어요. 재밌게 읽었던 책이라서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은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이라든지 뭐 스페인의 뭐 포데모스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뭐 정치 개혁, 아니면은 굉장히 새로웠던 사건들,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디지털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새로운 시점으로 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 책이어서 좀 재밌게 봤고, 우리 성인들도 관심 있게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 공약집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실 검색 조금만 하면 뭐 SNS도 다 있고 요즘에는 뉴스에도 나오고 공약집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실 건지를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구 국회의원은 본인 좀 서치하시고 알아보셔서 뽑으시면 돼요. 그리고 비례대표 이 정당은 각 정당의 특징 이런 것들 잘 보신 다음에 내가 어떤 정당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싶으신지 그거를 보시고 뽑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의석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유권자인 우리 입장에서 뭐 그렇게까지 계산할 건 아니고, 또 우리 취미로 하는 거니까 네. 복잡하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쨌든 그 면밀한 검토와 고민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15일이 투표일인 거 아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6시부터 6시까지 투표 가능하니까 투표 장소 꼭 확인하셔서 참여하시면 좋겠고, 그 전에 금요일하고 토요일, 그렇죠? 10일하고 11일은 사전 선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가서 투표하셔도 돼요. 15일 날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10일하고 11일 날 가셔서 하셔도 되는데, 이번 선거는 보통은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는데 마스크를 꼭 필참하셔야 된다고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까 꼭 마스크 챙기시고, 그곳에 가면 그 장갑을 나눠준대요. 일회용 장갑. 그거 끼고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정치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취미로 정치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가 좀 기대도 되고 그래요.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로부터 지배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한 결과로 우리 사회가 또 계속 이렇게 후퇴하면 안 되겠죠. 지금 민생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답답한 국회, 정말 속 터지는 정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었을 텐데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